좀 늦었지? 미안해 자기야. 헤어져. 이거 어디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죠? 분명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연애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대방 반응에 당황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타인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라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야 좋은 연인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좋은 연인이 되는 건 둘째치고 좀 전에 본 그 장면, 그거 갑자기 우리한테 들이닥치지 말란 법도 없고 실제로 저렇게 입 밖으로 안 꺼냈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건데 여러분만 모르고 있을 수도.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찌 보면 제일 가늠하기 어려운 회피형 애착인지 아닌지, 여러분 애인이나 썸남 썸녀가 그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5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5가지 중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회피형 애착 유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입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인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연락을 끊거나 잠수를 탑니다. 사실 연락을 끊는다 이전에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무건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어디 신부학교 들어간 예비 신부님 마냥 무건 수행에 돌입하죠. 싸우고 나서 전화를 안 받거나 카톡 일이 분명히 사라졌는데 답장을 안 하거나 이러기도 하고, 지금 현재 성인의 애착 유형을 분류한 모델 중에서 제일 학계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1호는 바솔로뮤라고 하는 사람의 성인 애착 유형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 유형은 누구든 나를 상처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감정이 드러나는 자체를 좀 위협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과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 좀 유독 더 기겁하는 경향이 있죠. 갈등 때문에 내 감정이 올라오고 이게 나한테 위협이 되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이런 전술, 이게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온 회피형 애착 유형들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아니 이건 그냥 제인지 아닌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회피형 애착 유형인 사람들은 본인이 제이든 아니든 일단 미리 한참 전에 약속 잡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당장 할 데이트 약속 내일이나 모레 정도, 그 정도만 잡는 걸 좋아하죠. 이거는 약간 데이트 장소나 데이트 일정 짜는 거에 은근히 무관심하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반응은 사실은 처음에는 한 달 후 약속 미리 잡는 거 좀 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은근히 피하거나 거부하는 느낌으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 교제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가 더 깊어져 가면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확답 같은 걸 묘하게 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독립적인 이미지를 발달시켜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타인한테 받는 상처나 거부에 대처해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먼 미래까지 여러분과 어떤 약속을 미리 한다는 건 은연중에 그 사람한테는 꽤 부담스럽거나 위협적이라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독립성을 유지해오던 게 슬슬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여러분하고 같이 보내는 데이트는 좋은데 미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거나 하는 건 자꾸 좀 피하려고 하는 거죠. 꽤 미리 잡아놓은 약속은 은근히 좀 자꾸 바꾸려는 식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회피형 애착 유형인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연애할 때는 특히 더 그렇죠.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데도 자꾸 그 선언이 묵살되거나 그러면 갑자기 독립선언을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 독립선언이 아까 영상 초반에 나온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말 직전에 갑자기 연락 와서 이번 주말은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 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애초에 회피형 애착 유형인 사람들은 어릴 때 어떤 양육자의 방임이나 냉대, 아니면 거부적인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양육자한테 기대거나 그들의 보살핌을 바라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혼자 버텨내야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스스로 기댈 곳도 없이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을 겁니다.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신념을 엄청 어릴 때부터 단단하게 다져와야만 했을지도 모르죠.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속으로 바라다가 또 거절당하고 그러고 혼자 주저앉아 울게 되느니 차라리 그냥 기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랑 거리 두고 나는 그저 내 자신을 믿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수천 번 속으로 되뇌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거리를 유지한다 라는 건 여러분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해왔던 무의식적인 방어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회피형, 애착 유형인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계기 때문에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되면, 혹은 감정에 대한 질문이나 깊은 대화 같은 걸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식의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은근히 그 상황을 좀 적당히 피해보려는 그런 느낌을 우리 입장에선 받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한테 가서 속마음을 캐묻거나 감정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러는 것 같다고 그 사람이 느끼게 되면 아주 빠르고 기민한 회피 기동이 발휘가 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 내면에 절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라는 강한 신념이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나한테는 늘 아프고 상처였던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기억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억이 나지도 않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나약하게 만들고 취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믿어버리게 된 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집요하게 찌르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회피형, 애착 유형인 사람들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꼭 포옹을 하거나 잠자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손을 잡는다거나 가까이 붙어 앉는다거나 이런 걸 크게 반기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정 형태의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깊은 감정적인 결속이나 밀착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앞서 다른 행동 특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지켜오던 독립성이나 개별성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느끼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이 깊은 관계에 구속당하거나 속박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은연중에 받기도 하고요. 그 사람은 애초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방편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는 방식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피형, 애착 유형인 그 사람은 어쩌면 사는 내내 자기 자신을 되게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킨십 같은 깊은 밀착감을 느끼는 일이 은연중에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썸남, 썸녀가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고 해도 만약에 너무 서운해하거나 화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리도 없겠지만 혹시나 회피형, 애착 유형인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받거든요. 너무 차갑다, 늘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정이 없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등등.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냥 더는 상처받고 싶지가 않아서, 다시는 타인 때문에 좌절하고 싶지가 않아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독립적이 되고 거리를 두는 걸 선택했을 뿐입니다. 언뜻 보기엔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지금 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실 애착 유형 이론은 존 볼비에서 에인스워드를 거쳐서 바솔로뮤의 이론까지 쭉 이어지는데, 존 볼비라는 사람에 이어서 가장 유명한 영유아 애착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에인스워드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 학부 때 심리학과 교양 수업에도 나오고 나중에 제가 상담심리 대학원 다닐 때도 이 수업 저 수업에서 언급되던 엄청 유명한 실험인데, 에인스워드가 실험을 하나 고안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애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겠죠? 1살짜리 아이랑 엄마가 낯선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낯선 사람이 나타나죠. 근데 이때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사이에 엄마가 잠깐 방에 나가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나타나죠.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1살짜리 아이의 반응을 보면 이 아이의 애착 유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당연히 뭐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인 회피형, 애착 유형에 관한 겁니다. 회피형 애착인 아이들은 1살짜리 아이인데도 엄마가 사라질 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안정형 애착인 아이들은 엄마가 사라지면 당연히 불안해하거든요. 초조해하고. 이거랑 되게 대조적이죠. 회피형 애착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왔을 때도 딱히 반응하거나 기뻐하질 않습니다. 그냥 하던 장난감 놀이나 계속해요. 안정형 애착 아이들은 엄마가 오면 엄청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제서 다시 안정감을 되찾고 장난감 놀이에 집중하거든요. 이거랑 꽤 대조적이죠. 1살짜리 아이입니다. 1살짜리. 1살배기 아이인데 저런 식의 반응을 하니까 그냥 누가 언뜻 보면 내가 엄마가 와도 반기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네, 그러니까 천성이 좀 무뚝뚝하고 차갑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람들한테 냉담하다, 차갑다, 거리감 느껴진다, 무시하는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게
약간 짐작이 될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회피형 애착 유형의 아이들은 겉으로 엄청 시큰둥하고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엄마가 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근데 그 보이는 모습하고는 다르게 이 아이들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엄마가 있다가 사라지자마자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즉 이 아이들의 몸은 안정형 애착 아이들처럼 엄마가 사라지면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 아이들은 이 어린 나이부터 자기가 엄마한테 기댈 수 없고 보살핌을 받을 수 없고 기대하면 더 큰 실망과 상처만 받게 되고 이걸 이미 아는 거예요. 되게 냉담하고 무감각해 보이는 이 회피형 아이들도 실은 속으로 엄마가 사라지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조그만 아이들이 이미 이때부터 마치 다 큰 성인처럼 겉으로는 냉담하게 티를 안 내고 있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슬픈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회피형 애착 유형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해당하는 것까진 아니어도 좀 가까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나무라거나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실험을 보면 그 사람은 꽤 오래전부터 그래야만 했던 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오늘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회피형 애착 유형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게 딱 무슨 어디 정해진 진단 기준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애착 유형 관련 이론에 담긴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해 본 거니까요. 너무 저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으시진 말고 그저 참고용으로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해보는 하나의 가능성을 배워간다는 느낌으로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해보고 미처 모르고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간다는 데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그 상대방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뜻깊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 오늘 이 영상에 담긴 이야기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상대방하고 서로 좀 더 아끼고 사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으면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댓글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고민 상담이나 질문사항 올리면서 다같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쓸 네이버 카페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놀러와 주시고 앞으로도 더 재밌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